서울의 겨울은 냉혹했다. 특히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기상청에선 30년 만에 한파라고 발표했고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기온에 사람들은 가능한 한 따뜻한 실내에 머물렀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강민우는 청계천 다리 아래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날 밤은 특히 추웠고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낡은 군용 담요 하나와 몇 겹의 옷으로는 추위를 완전히 막을 수 없었다. 그는 손을 비비며 체온을 유지하려 애썼다. 아, 제발 좀 그만 내려라. 하늘에서는 눈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아름다워 보였던 눈송이들도 이제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눈이 내릴수록 그의 상황은 더욱 위험해졌기 때문이다. 민우는 38살이었지만 거친 생활 탓에 훨씬 나이 들어 보였다. 한때 그는 유망한 클래식 피아니스트였다. 유럽의 유명 음악 학교를 졸업하고 몇몇 국제대회에서 수상한 경력도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병과 치료비, 그리고 연이은 공연 실패로 인한 우울증은 그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피아노는 팔았으며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다. 그리고 지금 그는 서울의 거리에서 노숙자로 살아가고 있었다. 민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와 어머니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다. 그때만 해도 그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젊은 음악가였다. 사진 속 그의 미소는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밝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엄마 죄송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속에 묻혔다. 민우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작은 배낭에서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다. 물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지만 목을 축이는 데는 충분했다. 그때 갑자기 그의 귀에 들린 것은 도움을 구하는 여성의 목소리였다. 제발 누구 없나요? 도와주세요. 민우는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다리 위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런 날씨에 밖으로 나가는 것은 위험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은 무시할 수 없었다. 젠장. 그는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배낭을 챙긴 후 민우는 천천히 다리 위로 올라갔다. 눈은 더욱 심하게 내리고 있었고 도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민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녀를 발견했다. 도로 한쪽에 검은색 벤츠가 주차되어 있었고 한 여성이 차 옆에서 당황한 듯 서 있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있었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그런 날씨에 그런 신발을 신는 것이 의아했지만 아마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민우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 있으세요? 여성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민우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고 안도한 듯했다. 아, 감사합니다.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그리고 휴대폰 배터리도 거의 다 되어가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추위 때문인지 당황스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민우는 차를 살펴보았다. 오른쪽 뒷바퀴가 완전히 터져 있었다. 스페어 타이어 있으세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트렁크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교체하는 방법을 몰라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우의 말에 여성의 표정이 밝아졌다. 정말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는 트렁크를 열고 스페어 타이어와 공구를 꺼냈다.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카센터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기에 타이어 교체는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추운 날씨에 작업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의 손은 이미 차가워서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했고 눈은 계속해서 내려 시야를 방해했다. 이런 날씨에 정말 운이 없으셨네요. 민우는 작업하면서 대화를 시도했다. 여성은 미소를 지었다. 네, 정말 그래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서두르던 참이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미팅이요? 이런 날씨에도 회사가 운영되나요? 민우는 잭으로 차를 들어올리며 물었다.
음악 관련 미팅이에요. 저희가 새 뮤지컬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데 작곡가와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저는 김수아라고 해요. JK 엔터테인먼트 이사죠. 민우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JK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였다. 특히 뮤지컬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강민우라고 합니다. 그는 간단히 자신을 소개하고 다시 작업을 이어갔다. 수아는 민우를 관찰했다. 그의 낡은 옷과 지친 얼굴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놀림은 매우 정교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에는 교양이 느껴졌다. 음악에 관심 있으세요? 수아가 문득 물었다. 민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과거를 말하고 싶지 않았다. 약간요.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30분 후 민우는 작업을 마쳤다. 손은 기름때로 더럽혀져 있었고 옷은 눈과 진흙으로 젖어 있었지만 차는 다시 정상 상태가 되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민우 씨.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수아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려 했다. 민우는 손을 내저었다. 괜찮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뿐이에요. 수아는 잠시 민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거절에 의외라는 표정이었다. 그래도 뭔가 보답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명함이라도 주실 수 있을까요? 민우는 쓸쓸히 웃었다. 죄송합니다만 명함은 없습니다. 그럼 전화번호라도. 그것도 없습니다. 민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의 대화를 피하고 싶었다. 자신의 상황이 창피했기 때문이다. 수아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그래도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명함이라도 드릴게요. 혹시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민우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간단히 인사를 하고 다시 다리 아래로 향했다. 수아는 그가 사라지는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그의 손에 있던 상처를 기억해냈다. 피아니스트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유의 손가락 모양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다. 청계천 다리 아래는 그의 집이었지만 낮에는 이곳에 머무르기 어려웠다. 공공장소에서 노숙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경찰이나 구청 직원들의 단속을 피하는 것이 좋았다. 그는 작은 배낭에 자신의 소지품을 모두 넣었다. 낡은 담요, 물병, 몇 벌의 옷, 어머니의 사진, 그리고 소중히 간직해온 작은 음악 상자. 이것이 그의 전 재산이었다. 오늘은 어디서 하루를 보내지? 민우는 중얼거렸다. 날씨가 추워서 도서관이나 지하철역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특히 종로 생가역은 따뜻했고 경비원들도 비교적 관대한 편이었다. 그는 배낭을 메고 청계천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어제 내린 눈은 이미 도시의 회색과 섞여 더러워져 있었지만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는 가끔씩 이런 작은 아름다움에서 위로를 얻곤 했다. 민우는 종로 3가역에 도착해 지하철 개철구 근처 벤치에 앉았다. 여기서는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어도 별다른 재질을 받지 않았다. 그는 배낭에서 작은 책을 꺼냈다. 몇 달 전 누군가가 버린 소설책이었다. 이미 3번이나 읽은 책이었지만 시간을 보내기에는 적당했다. 그렇게 2시간쯤 지났을까? 민우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두 남자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발견했다. 두 남자는 모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무선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었다. 그들의 외모와 태도는 명백히 경호원이나 운전기사 같았다. 민우는 순간 긴장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노숙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민우 씨 맞으십니까? 그 중 한 명이 공손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우는 놀랐다.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네, 그런데요. 김수아 이사님께서 찾으십니다. 저희 차로 모시겠습니다. 민우는 혼란스러웠다. 어제 도와준 그 여성이 자신을 찾는다고?
어떻게 자신을 찾았을까?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런 상황이 의심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생겼다. 무슨 일로? 민우가 물었다. 자세한 내용은 이사님께서 직접 설명해 드릴 겁니다. 차가 밖에 대기 중입니다. 민우는 잠시 생각했다.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나쁜 일은 아니라고 느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는 잃을 것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는 마침내 대답했다. 민우는 두 남자를 따라 역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도로변에 롤스로이스 팬텀이 주차되어 있었다. 검은색 차체는 완벽하게 윤이 나고 있었고 햇빛 아래에서 마치 신비로운 생명체처럼 빛나고 있었다. 차 문이 열리고 김수아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다. 그녀는 오늘도 우아한 옷차림이었다. 네이비 블루 정장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 어제의 당황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의 그녀는 완벽한 비즈니스 우먼의 이미지였다. 강민우 씨, 찾기 힘들지 않았나요? 그녀가 물었다. 민우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저를 어떻게 찾으셨죠? 수아는 미소를 지었다.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울의 거리에는 생각보다 많은 눈과 귀가 있답니다. 특히 당신처럼 특별한 사람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죠. 민우는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죠? 차에 타세요. 이야기할 게 많아요. 수아는 차 안쪽으로 손짓했다. 민우는 망설임 끝에 차에 올랐다. 롤스로이스의 내부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호화로웠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 완벽한 온도 조절 시스템, 은은한 조명. 그것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다. 어제 집에 돌아와서 당신에 대해 조금 찾아봤어요. 수아가 말을 시작했다. 강민우. 한때 유망한 피아니스트였죠.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파이널리스트, 그리고 베를린 필하모닉과 협연한 경력까지 있는.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옛날 일입니다. 지금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수아는 고개를 기울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재능은 사라지지 않아요, 민우 씨. 단지 잠시 숨어 있을 뿐이죠.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가 피아노를 치지 않은 지 5년이 넘었다. 손가락은 이제 굳어져 있을 것이고 감각은 무뎌졌을 것이다. 그는 이미 그 세계에서 잊혀진 존재였다. 왜 저를 찾으신 거죠? 단지 타이어를 갈아드렸다고 이런 관심을 주시는 건가요? 수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타이어를 갈아준 것은 계기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의 손을 봤어요. 피아니스트의 손이었죠. 그리고 당신의 말투, 태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차는 서울 도심을 관통해 강남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민우는 차창 밖으로 변해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종로의 오래된 건물들에서 강남의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로. 그것은 마치 시간여행 같았다. JK 엔터테인먼트에서 새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에요. 수아가 말을 이어갔다. 현대적인 감성의 뮤지컬인데 클래식한 요소를 가미하려고 해요. 당신의 재능이 우리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민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저보고 작곡을 하라는 건가요? 정확히는 음악 감독이요. 작곡도 물론 포함되지만 전체적인 음악적 방향을 이끌어주는 역할이죠. 수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우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농담하시는 거죠? 저를 보세요. 5년간 거리에서 살았고 피아노를 만져본 지도 5년이 넘었어요. 게다가 저는 클래식 피아니스트였지 뮤지컬 작곡가가 아니에요. 기회를 주세요, 민우 씨. 수아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의 재능을 다시 꺼내볼 시간이에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도울 거예요.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민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의심, 두려움, 그리고 작은 희망. 그는 오랫동안 음악에 대한 생각을 억눌러 왔다. 그것은 너무 아픈 기억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누군가가 그에게 다시 음악을 할 기회를 주고 있었다. 왜 저인가요? 훨씬 더 많은 재능 있는 작곡가들이 있을 텐데. 수아는 미소를 지었다. 직감이요. 그리고 저는 제 직감을 믿어요. 당신의 음악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차는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강남역 근처의 고층 빌딩이었다. 건물 외벽에는 JK 엔터테인먼트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다. 일단 들어와서 더 이야기해 볼까요? 수아가 제안했다.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은 그에게 큰 결정이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 다시 음악을 마주하는 것.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한번 들어보죠. 그는 마침내 대답했다. JK 엔터테인먼트는 강남역 근처의 고층 빌딩 20층에 위치해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민우는 자신의 모습이 창피했다. 낡은 옷과 더러운 머리카락,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한 몸. 그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았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민우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수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민우를 소파에 앉히고 전화를 걸었다. 네, 지금 옷 좀 가져다 주세요. L 사이즈요. 그리고 샤워 준비도 해주세요. 민우는 당황했다. 저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씻고 옷을 갈아입는 게 어떨까요? 수아가 말을 끊었다. 회의는 그 후에 해도 됩니다. 당신도 더 편안할 거예요. 민우는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회사 내 샤워실에서 오랜만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수아가 준비해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다. 수염을 정리하고 깨끗한 옷을 입으니 과거의 자신이 조금씩 돌아오는 듯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수아와 함께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회사의 프로듀서와 작곡가들이었다. 이분이 강민우 선생님이세요. 수아가 소개했다. 오늘은 간략하게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드리고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한 중년 남성이 앞으로 나섰다. 박정훈입니다. JK 엔터테인먼트의 프로듀서죠. 강 선생님의 음악에 대해 들었습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이에요. 민우는 어색하게 웃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준비 중인 프로젝트는 두 번째 기회라는 뮤지컬입니다. 수아가 설명을 시작했다. 인생의 바닥에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현대 사회에서 상처받은 이들이 서로를 통해 치유되고 새로운 시작을 찾는 과정을 그립니다. 민우는 그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그 이야기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 같았다. 음악적으로는 현대적인 멜로디와 클래식한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작품을 생각하고 있어요. 박정훈이 말을 이어갔다. 강 선생님의 클래식 배경이 이 프로젝트의 깊이를 더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회의는 2시간 정도 계속되었다. 그들은 뮤지컬의 줄거리, 캐릭터, 그리고 음악적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민우는 점차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음악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 선생님? 수아가 마침내 물었다.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흥미로운 프로젝트네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뮤지컬 작업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망설였다. 수아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모든 지원을 다할 겁니다. 숙소도 제공해 드릴 수 있고 계약금도 선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다른 작곡가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천천히 적응하시면 됩니다.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5년간 거리에서 살면서 그는 희망을 거의 잃어버렸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왜 저를 돕는 거죠? 단지 타이어를 갈아드렸다고.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대답했다. 5년 전 저도 모든 것을 잃을 뻔했어요. 저 회사가 파산하고 빚더미에 앉았죠.
그때 한 사람이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어요. 그것이 지금의 JK 엔터테인먼트가 된 거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다. 모두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민우 씨. 특히 당신처럼 재능 있는 사람은요. 민우는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포기했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시도해볼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잠시 생각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수아는 미소를 지었다. 일단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숙소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편안하게 쉬면서 생각해보세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JK 엔터테인먼트가 제공한 숙소는 강남역 근처의 작은 원룸 아파트였다. 작지만 깨끗하고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특히 침대는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다. 그동안 바닥이나 벤치에서 자던 민우에게는 천국과도 같았다. 첫날 밤, 민우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너무 편안한 침대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고 갑작스러운 변화에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그는 밤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다음날 아침, 초인종 소리에 민우는 잠에서 깨어났다. 문을 열자 택배기사가 서 있었다. 강민우 씨 맞으세요? JK 엔터테인먼트에서 보낸 물건입니다. 민우는 택배를 받아들었다. 큰 상자 안에는 노트북과 키보드, 헤드폰 등 음악 작업에 필요한 장비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상자 맨 위에는 수아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민우 씨,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다고 했지만 도구는 있어야 제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음악과 다시 친해지세요. 준비되면 연락 주세요. 김수아. 민우는 한숨을 쉬었다. 이 여자는 정말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키보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피아노 건반을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천천히 한음 한음 누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뻣뻣하고 어색했지만 점차 옛 감각이 돌아오는 듯했다. 그는 쇼팽의 녹턴을 연주해 보았다. 실수도 많고 템포도 불안정했지만 그 멜로디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민우는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솟구쳐 올랐다. 그는 건반에서 손을 떼고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오랜만에 마음껏 울었다. 다음 날 민우는 용기를 내어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이사님,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수아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정말요? 너무 기쁘네요. 오늘 오후에 회사로 오실 수 있나요? 계약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민우는 JK 엔터테인먼트를 다시 방문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훨씬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이었다. 수아는 그를 보자마자 활짝 웃었다. 민우 씨, 결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같이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계약 내용은 민우의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 6개월 계약에 성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았고 작업 기간 동안 숙소와 필요한 장비를 모두 제공받기로 했다. 또한 작품이 성공할 경우 추가 보너스도 약속받았다. 이제 제 작업실을 소개해 드릴게요. 수아는 민우를 회사 내 음악 스튜디오로 안내했다. 스튜디오는 최신 장비로 가득했다. 그랜드 피아노부터 각종 신디사이저, 녹음 장비까지. 민우는 압도되었다. 여기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수아가 말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피아노에 다가갔다.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였다. 그는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놓고 부드럽게 누르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완벽했다. 혼자 남겨드릴게요. 편하게 적응하세요. 수아는 미소와 함께 스튜디오를 나갔다. 민우는 피아노 앞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연주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간단한 스케일과 코드 진행으로 시작해 점차 복잡한 곡들로 넘어갔다. 실수도 많았고 예전만큼 유연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음악성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민우는 연주를 멈추었다.
수아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괜찮으세요? 3시간 동안 연주하셨어요. 그녀가 말했다. 민우는 놀랐다. 그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기뻐요. 수아는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민우 씨, 방금 연주한 곡 혹시 직접 작곡하신 건가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래전에 작곡한 미완성 곡이에요. 갑자기 생각나서. 아름다웠어요. 수아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곡이 이번 뮤지컬에 포함되면 좋겠네요. 다음 몇 주 동안 민우는 점차 자신의 리듬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다. 구조화된 생활,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 그리고 마감일에 대한 압박.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낯설었다. 하지만 음악에 대한 그의 열정은 점차 되살아났다. 그는 뮤지컬의 시놉시스를 읽고 각 장면에 맞는 음악을 구상했다. 메인 테마는 그가 청계천 다리 아래에서 흥얼거리던 멜로디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것은 슬프지만 희망적인 그의 인생을 담은 선율이었다. 민우는 다른 작곡가들과도 협업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모던 팝과 록 음악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이를 자신의 클래식 배경과 결합하는 방법을 찾아갔다. 2주차가 되었을 때 그는 첫 번째 곡의 데모를 완성했다. 주인공이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하는 장면을 위한 곡이었다. 그 음악에는 민우 자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놀랍습니다. 박정우는 데모를 들은 후 감탄했다. 정확히 제가 원하던 감성이에요. 클래식한 피아노에서 시작해 현대적인 사운드로 발전하는 흐름이 완벽합니다. 민우는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때로는 과거의 기억들이 그를 괴롭혔고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특히 밤이 되면 불안감이 그를 덮쳤다. 이 모든 것이 꿈은 아닐까?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차가운 거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한밤중 민우는 악몽에서 깨어났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는 물을 한 잔 마시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그때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내가 정말 여기 있는 거야.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작곡 프로그램을 열었다. 그리고 지금 느끼는 감정,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그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해 보기로 했다. 멜로디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그는 밤새도록 작곡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자신이 만든 곡을 수아에게 들려주었다. 이건 정말 특별한 곡이네요. 수아는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곡이 꼭 뮤지컬에 포함되었으면 좋겠어요. 밤의 노래라고 부르고 싶어요. 민우가 말했다. 어두운 밤에도 희망은 있다는. 수아는 그를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한 제목이네요. 4주차가 되자 민우는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작업에 임했다. 그는 이제 두 번째 기회의 음악 감독으로서 프로젝트를 주도해 나갔다. 다른 작곡가들도 그의 지시에 기꺼이 따랐고 제작팀도 그의 음악에 만족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아는 민우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이번 주말에 제주도로 워크숍을 가려고 해요. 핵심 스태프들만 모여서 남은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금은 쉬는 시간도 가지려고요. 같이 가시겠어요? 민우는 망설였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불편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네, 가겠습니다. 제주도의 바다는 아름다웠다.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 시원한 바람. 민우는 오랜만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워크숍은 해변가의 작은 펜션에서 진행되었다. 낮에는 회의를 하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둘째 날 저녁 모두가 잠든 후 민우는 홀로 해변으로 나왔다. 달빛이 바다 위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모래사장에 앉아 가져온 기타를 꺼냈다. 그리고 새로운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곡이네요. 수아의 목소리에 민우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어느새 그의 옆에 와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아서? 민우가 말했다. 수아는 그의 옆에 앉았다. 저도요. 이렇게 평화로운 밤은 오랜만이네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다. 민우 씨,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떻게? 거리에서 살게 되셨나요? 너무 사적인 질문이라면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평화로운 밤에 이 여자에게는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았다. 7년 전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당시 저는 국제대회 준비로 바빴고 어머니는 제게 부담을 주기 싫어 병을 숨기셨죠. 몇 개월 후에야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그는 모래를 한 줌 쥐었다가 놓았다. 모래알들이 바람에 흩날렸다. 모든 공연을 취소하고 어머니 곁으로 돌아왔지만 병원비는 계속 늘어갔어요. 집도 팔고 피아노도 팔았죠. 그래도 어머니를 살릴 수는 없었어요. 수아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우울증이 찾아왔고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었죠.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음악에 대한 모든 열정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민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빚은 계속 쌓여갔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네요. 수아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리에서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자유로웠어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집중했죠. 그런데 어떻게 피아노를 다시 치게 되셨어요? 민우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 덕분이죠. 타이어를 갈아들이던 그날 처음으로 오랜만에 무언가를 해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제게 기회를 주셨고. 수아는 갑자기 민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잘 돌아오셨어요, 민우 씨. 당신의 음악이 돌아온 것을 환영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변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이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민우와 수아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그들은 여전히 프로젝트를 위해 함께 일했지만 그 사이에는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민우는 더욱 열정적으로 작업에 몰두했다. 그의 음악은 더 깊어졌고 더 풍부해졌다. 뮤지컬의 모든 곡이 완성되어 갈수록 사람들의 기대는 높아졌다. 어느 날 민우는 수아의 사무실로 호출되었다. 그곳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다. 민우 씨, 이분은 장현 회장님이세요? JK 엔터테인먼트의 주요 투자자시죠. 민우는 공손히 인사했다. 드디어 만나게 되네요. 장현우가 말했다. 김 이사에게 당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음악도 들었고요. 인상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민우는 어색하게 대답했다. 사실 오늘은 특별한 제안이 있어서 왔습니다. 장현우가 계속했다. 이번 뮤지컬이 성공하면 당신에게 JK 엔터테인먼트의 음악 디렉터 자리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정식으로 회사의 일원이 되는 거죠. 민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음악 디렉터라니. 그것은 그가 감히 꿈꾸지 못했던 자리였다. 준비가 되면 답을 주세요. 장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가 떠난 후 수아가 설명했다. 장 회장님은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특히 당신의 음악을 매우 좋아하세요. 민우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제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수아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재능은 진짜예요. 이제 그것을 세상과 나눌 차례죠.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한 달 전 그는 저 거리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것이 바뀌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수아는 미소를 지었다. 이건 모두 당신 스스로 이룬 거예요. 저는 그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죠. 민우는 문득 수아가 궁금해졌다. 저에 대해선 많이 알게 되었는데 수아 씨에 대해선 잘 모르네요. 어떻게 JK 엔터테인먼트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수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10년 전 저는 작은 음반 제작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열정만 가득했죠. 하지만 경험 부족과 시장의 변화로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때 장 회장님이 저에게 투자해 주셨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죠. JK 엔터테인먼트의 J는 장 회장님의 장이고 K는 제 성인 김의 첫 글자예요. 민우는 감동받았다. 그녀도 자신처럼 어려운 시간을 겪었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섰다.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수아는 미소를 지었다. 그게 당신이었네요. 그날 저녁 민우는 홀로 스튜디오에 남아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그때 수아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직 일하고 계셨군요? 그녀가 말했다. 민우는 미소를 지었다. 마지막 곡을 완성하고 있었어요. 거의 다 됐습니다.